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의 시험본 생산관리 1급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할게요. 계속 제가 ERP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ERP 문제들이 약간 보기가 많아지고 설명형으로 좀 바뀌었다 했죠. 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중견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생산테크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부분에서도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의 수요 예측과 설비 이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사내 협업은 비대면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도 AI 챗봇을 도입해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 챗봇이 여러분들 KT 그 고객센터에다 문의하면은 인공지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빨리 답변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 협업, 고객 응대 등의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어디에 해당하는 개념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ERP 도입을 통해 IT 부서 위주로, 이건 틀렸죠. 문구 자체가 틀린 겁니다. IT 위주로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지금 잘못됐죠.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죠. 참 지금 지금 이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전통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스마트폰 보급과 같이 개별 디지털 기기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아니죠. 개별 디지털 기기 보급이 아니라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단계니까요. 오프라인 대면 활동을 제거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서 틀렸네요. 4번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건 그나마 2번이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한번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CPS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PS는 실제 물리적인 제품, 생산 설비,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동작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PS는 보통 IoT 기술과 연계돼서 공장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조 설비와 공정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문 처리, 생산 계획,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문제 중에 나왔죠. 그렇죠. 답은 3번에 있는 주문 처리, 생산 계획,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지원된다는 거. 이 내용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ERP와 결합됐을 때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읽어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운영 중인 주식회사 생산성은 공장 내 설비와 생산 공정을 사이버 공간에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사이버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IoT 기술을 통해 생산 설비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설비 상태와 생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정에 활용하고 있다. 만약에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이 내용은 경영혁신과 ERP 추가 부분이라 해서 KP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혁신과 ERP 추가 부분은 공부하시면은 여기서 유통관리사 공부하시는 분 있죠. 물류관리사도 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라는 그런 자격증도 작년에 생겼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론 부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스마트 생산성의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주식회사 스마트 생산성은 기존의 수작업 중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ERP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일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ERP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시스템 기능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BPR에 대비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업무 상의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최고 경영진이 참여해야 된다. 맞고요. 임원들의 의지를 존중하며 기존의 업무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죠.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제조기업 주식회사 생산테크는 기존의 수기 기반 생산관리에서 벗어나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대요. 이에 따라 시스템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 업그레이드,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비용 요소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경영진은 ERP 시스템 도입 후 운영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계량화하여, 여기도 끝에 나왔어요. 여기 제일 끝에 부분에 보시면 요 지문 자체가 그렇죠. 총 소요 비용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바뀐 건 아니고요. 출제 형식이 바뀐 것 뿐이라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상용화 ERP 패키지 시스템 구축을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건 나왔던 빈출 문제죠.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의 내부 인력의 역량 중요합니다. 하지만 ERP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력 보유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질 않죠.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외부의 기업에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답은 2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6번부터가 이제 ERP 생산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ERP 부분은 1급에서는 배점이 낮아요.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6번. BOM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화학 제품 하면 답이 바로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어떤 원재료가 어떤 제품에 영향을 주는지 거꾸로 된 역삼각형 모형, 인버티드 BOM, 역 BOM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선 설명을 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학이나 제철의 어떤 원재료가 어떤 모제품들에 영향을 주는가. 답은 1번입니다. 모듈러 BOM은 옵션을 뜻한다 했고요. 퍼센테이지 BOM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품이 얼마나 많이 있냐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엔지니어링 BOM은 설계 BO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 7번. 수요 예측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별표 한번 칠까요? 수요 예측은 무조건 나오죠. 중소가전제품인 주식회사 생산홈은 최근 신제품 개발한 소형 공기청정기를 시장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가 반응 데이터가 부족하고 과거 판매 이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생산량, 유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요 예측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기법이 뭐냐? 그러면 정성적인 기법을 찾아봐라 이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도입기인 거예요. 도입기. 도입기에는 정성적인 수요 예측을 쓰는데 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1번에 있는 델파이법이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정량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철강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생산스틸 생산라인에 대한 설명이다. 주식회사 생산스틸 생산라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해 제강, 압연, 냉각 등의 공정이 일정한 순서로 진행이 된대요. 각 공정의 작업 내용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에서 유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설비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인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얘는 흐름 생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 생산 방식. 플로우샵의 특징을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플로우샵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 적은 유연성이죠. 그죠? 적은 유연성이고요. 비숙련공. 그 다음에 계획 생산일 수도 있고요. 얘는 특수용 기계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틀렸다. 얘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샵샵. 단속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 자, 9번. 기준 생산 계획이 주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로트 포 로트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거다. 맞는 얘기.
고정 주문량 모형은 FOQ 모형은 주문량이 일정하여 수요 변동에 적응하기 쉽다라는 건데, 아니죠. 여기 앞에는 맞아요. 주문량이 일정하다는 건 맞아요. Q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그죠,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수요가 많아지면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수요가 감소하면 과잉 재고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지 비용이라든가 부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량은 P 시스템은 간격을 갖다가 조절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 경제적 주문량 방식은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주문량을 결정한다. 자, 우리 9번 같은 경우는 4번 지문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물류에서 생각하는 물류 비용 3개입니다. 주문 비용, 그 다음에 유지 비용, 부족 비용인데, 부족 비용을 사후 비용으로 생각하고 나면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이 같다. 최저점인 지점에서 시작해서 가정하에 유도를 해서 결국 공식으로 나온 게 EOQ라 했었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녀 작업 수당의 여유시간 방식이 있었죠. 맞는 얘기. 최단 가공 시간 SPT라고 했습니다. 쇼 프로세스 타임이죠. 맞는 얘기. 납기 우선순위다. 납기 일자가 가장 여유가 아니죠. 가장 급박한 것부터 처리하겠다. 답은 3번. 나머지 긴급률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CR이라는 긴급률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를 우선 풀려면 11번은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슬랙이 얼마나 몇 시간이 발생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슬랙이 발생한 시점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경로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1, 2, 5, 8, 9로 가면 요렇게 가겠죠. 얘는 얼마예요? 3, 4, 6, 4니까 여러분 그냥 우선 순서대로 따져 보시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7, 13, 17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3, 6, 8, 9가 되겠죠. 그러면 7, 12,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기서는 흐름으로 갑니다. 1, 3, 4, 7, 6, 8, 9가 되겠죠. 명목은 시간이 없다는 거. 3, 5, 13에 17이고요. 그 다음에 1, 3, 7, 8, 9. 그래도 흐름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역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 때 전방 패스 할 때는. 그러면 3, 5, 8에 12,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볼까요? 너무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 4, 7, 6, 8, 9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 4, 5, 5, 10, 18이네요. 그 다음에 1, 4, 7, 8, 9입니다. 1, 4, 7, 8,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13에 17. 자, 그러면 결국엔 주경로가 나왔어요. 주경로는 1, 4, 7, 8, 9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슬랙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경로를 찾았으니까 주경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경로상이 주경로의 특징이 뭐예요? 전진 패스 TE와 TL이 같아서 서로 간의 여유가 없는 0이 되는 기간이라 했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4, 여기는 9, 여기도 9가 되겠죠. 왜? 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 그 다음에 18이 됩니다. 자, 18 거꾸로 후진 패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진 패스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 여기도 14, 그 다음에 9, 9, 그 다음에 4, 0이 되겠죠. 자, 이제 거꾸로 갈 때는 이제 후진 패스나 전진 패스 슬랙을 구해봐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고요. 앞에 전진 패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7이 되겠죠. 7. 지금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인 게 다 구해놨더니 슬랙이 발생한 공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14에서 6을 뺐죠. 14에서 6을 뺐으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8이 발생했죠. 여기 8, 8, 8에서 4 빼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럼 2번과 5번이 나왔어요. 2번과 5번은 슬랙이 발생해요. 여기까지 하셔도 답은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 슬랙이 발생했으니까. 자,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거 있죠. 슬랙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3단계에서 발생하겠죠, 여러분. 지금 남은 게 2번, 5번, 3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거꾸로 가보면 여기서 3 가고요. 자, 뒤로 가면 9에서 4 빼니까 5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전진 패스는 큰 게 우선, 후진 패스는 작은 게 우선. 자, 거꾸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4도 있죠. 그럼 뭐가 우선? 4가 우선. 슬랙을 구하라면 2단계 1, 1시간, 5단계 1시간인가요? 하루네요. 하루. 그 다음 3단계 하루, 이렇게 해서 총 3일이 슬랙을 발생하긴 하는데, 여기서 슬랙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단계를 구하자면 2번이 답이 된다. 괜찮은 문제. 문제 응용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품재기형 기사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품재기형 기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적극 추천입니다. 근데 항상 미적분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2차 시험은 논술이라는 거, 그게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취득하면 100% 취업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5명이 500개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4명이 500개를 생산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문제 그대로 볼게요. 5명이 500개면 100이죠. 여기서 뭘로 계산이 됐대요? 4명이 500개니까 말 그대로 125개, 25개가 늘었네요. 그러면 그쵸, 25% 상승한 거죠. 간단합니다. 자, 13번 문제. 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 전략을 유형과 같이 영문 약자로 입력하라 합니다. 고급 주문 가구를 제작하는 생산 우드는 고객이 원하는 재질, 색상, 크기, 손잡이, 모양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대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옵션이겠죠? 그죠? 옵션입니다. 우선은. 자, 고객이 주문이 접수되면, 근데 접수되면 그때부터 가공한대요. 여기 포인트네요. 주문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만든다. 이걸 뭐라 불러요? Make to Order, MTO 방식이죠.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MTO 써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공정관리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네요. 납기 이행 및 단축. 괜찮죠. 생산 및 조달 시간의 최소화. 괜찮습니다. 기계 및 인력 이용의 최소화 나오는데 얘는 아니죠. 공정관리 목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기시간과 유효시간의 최소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도 있죠. 몇 개. 공정재고의 최소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및 인력 이용률이 최대화죠.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최소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읽고 넘어가면 바로 답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답은 3번 보시면 됩니다. 얘가 최대화 이렇게 된 거죠. 자, 15번.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인적 능력을 할란다. CP는 M 곱하기 T 곱하기 에타는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원래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로 표시를 해야 되지만 여기선 가동률 줬어요. 자, M은 뭐예요? M은 지금 작업 10명으로 그냥 줬어요. 이것도 간단하죠? 10명. 그러면 T만 구하면 되겠네요. 8 곱하기 22네요. 자, 그러면 곱하면 얼마? 그렇죠. 1600 맨퍼아워가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잘못 냈네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전자제품 조립 공정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생산 일렉의 흐름 생산은 부품 조립, 테스트, 포장, 출하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공정은 하루에 1000개를 처리할 수 있지만 테스트 공정은 하루에 600개만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테스트 공정 앞에 제공품이 쌓이고 공정도 대기시간이 늘어났다. 애로 공정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죠? 애로 공정이 지금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로 공정은 작업장에 과도한 부하가 올려 전체 흐름에 방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 이 공정은 무슨 공정이냐? 그렇죠. 3번에 있는 애로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17번입니다. 자, 생산 오토택의 시스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생산 오토텍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트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생산 오토텍은 부품을 미리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조립 라인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만큼, 여기가 포인트네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만큼 하는 걸 지트라고 불렀죠. 우리가 지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트 방식은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풀 시스템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GT의 7가지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가공의 낭비 있고요. 운반의 낭비 있고요. 과잉 생산의 낭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검사는 없습니다. 자, 뿌리 낭비, 과잉 생산의 낭비를 기반으로 해서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분량의 낭비, 가공의 낭비,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가 있죠. 자, 19번 문제. 이것도 바로 보면은 약간 매지가이처럼,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봤던 매지가이처럼 답이 확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바 형태로 했대요. 그럼 답은 나와야죠. 간트 차트죠. 그렇죠. 간트 차트. 자, 20번 바로 보겠습니다. 생산 가공 내지는 조립 라인에서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에러 공정으로 인해 유효율이 높아지고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배열을 다시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그렇죠. 라인 밸런싱이라 부르죠. 됐습니다. 자, 21번.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래요. 괄호는 재고 관리와 생산의 흐름을 최적화 중요로 하는 도구로, 주요 역할은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공급하는 신호를 제공하여 재고를 최소화하고 과잉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 우선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여기도 답이 나왔어요. 이미.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래도 생산 라인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정확하게 공급하여 낭비를 줄이는 데 역할한다. 시각적 신호,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칸반입니다. GT에서는 칸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고관리 기법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생산 칸반, 운반 칸반, 이동 칸반, 그 다음에 신호 칸반이 있다고 했었죠. 자, 2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고는 무슨 재고입니까? 정의, 판매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가치가 없는 재고, 그 다음에 오래된 패션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신용품, 수요가 없거나 판매할 수 없어요. 손실이죠. 이건 불용 재고,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침몰 재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서 별표 치세요. 22번은 이 내용을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도 푸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3번. EPQ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생산 단가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한다. 아니죠. 생산 단가는 생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돼 있죠. 답은 1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EOQ와 EPQ의 모형에 대한 가정은 제가 이것도 별표 칠까요? ERP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품질기형 기사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세요. 24번. MRP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MRP는 독립수요, 답 나왔죠. MRP는 뭐라고요? 종속수요 제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1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25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재소요계획 활동 중에 MRP 전개에서 생산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자원을 요구하는지 계산하는 모듈이래요. 여기만 보고서도 원래는 답이 나와야 돼요. MRP의 능력이 초과되느냐 초과되지 않느냐, 물건을 만드는데 뭐라고 했죠? 그렇죠. CRP죠. CRP. MP 쓰면 RCCP고요. 그 다음에 APP면 RRP고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25번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별표 치고요. EOQ 공식 한번 써볼까요? EDS 나누기 H는 PI로 계산이 되겠죠. 자, D는 연간 수요량, S는 1의 발주 비용, 그 다음에 H는 연간 유지 비용, 그 다음에 P와 I는 단가와 그죠? 구입 단가와 재고 유지 비율이 될 겁니다.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요? 예, 20회 나온다고 합니다. 20회. 그러면 저는 EOQ는 구했는데 횟수는 모르겠는데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실까봐요. 심지어 여기다가 공식까지 써놨어.
원래 이거 써주면 안 되거든요. 경제력 주문량 얼마 나와요? 2,000개 나오고 연간 수요량 얼마 나와요? 4만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4만 개 나눠주시면 되겠죠. 친절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거 안 써줘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자, 27번. 주식회사 생산테크의 통합관리 방식을 영문 약자로 입력하래요.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업체 글로테크는 최초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배송 완료까지 물류비 증가와 공급에 문제가 있대요. 이에 따라 회사의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 집중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본대요. 그럼 답 나왔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쵸? SCM이라 부르죠. Supply Chain Management라 부릅니다.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부르죠. 자, 28번. 관리도의 개수치와 계량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개수치는 개수치니까 수치로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량 개수, 분량률, 셀 수 있는 데이터 맞는 얘기. 계량치는 끊어볼 수 없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연속 데이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 길이, 무게 잘 설명하고 있죠. XR 관리도는 대표적인 무슨 계량치 관리도죠. 계량치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개수치 관리도는 P, PN, CU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요. 29번 별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그마의 MAIC 더 나가면 D단계까지 있으면 DMIC 단계에서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했죠. 자, 보기는 어디입니까? 자, 프리미엄 브랜드 운영 중인 생산 리빙은 식스 시그마를 통해 와인셀러의 주요 분량률을 계산했다. 자, 프로젝트 완료 후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유지, 답은 여기 있습니다. 유지 단계는 관리 단계.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30번. 관리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관리도는 이상 원인에 대해 변동을 감지하여 공정의 통제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맞죠?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원인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원인, 우연 원인은 통제 불가능한 원인, 불가피 원인이다. 개수형 관리도는 아까 나왔던 제가 설명했었죠? 맞고, 관리도는 공정의 상태를 판별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네요. 계량형 관리도에는 제품 분량 개수와 분량률을 분석할 때 사용되며 예로 X바 관리도와 R 관리도가 있다라는 건데 계량형 관리도는 분량 여기서 뒤에는 맞아요. 이번에 거꾸로. 근데 분량 개수와 분량률은 누구 거라고요? 그죠? 개수치 관리도죠. 답은 4번. 어떻게 보면 28번과 30번 문제 거의 중복 문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QC의 7가지 도구 중에 하나랍니다. 한글로 쓰래요.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국테크는 생산된 캐패시터의 용량 측정값이 규형 내에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측정된 계량형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눠서 빈도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답 나왔죠. 계량형을 갖다가 계량치를 시각 데이터로 나눴다.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개수치는 파레토도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품질 비용 한글로 입력하래요. 간전부품을 제조하는 생산 이노텍은 최근 고객으로부터 제품 초기 불량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해당 제품은 회로 오작동에 대한 문제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고객의 전량 무상 교환과 AS 여기에 답이 있네요. 즉 문제가 터졌어요. 심지어 내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서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인데 실패비용은 내부 실패와 외부 실패로 나뉜다 했죠. 엄밀히 따지면 얘는 외부 실패비용입니다. 그죠? 왜냐면 고객에게 이미 전달이 된 거니까. 근데 답은 실패비용, 외부 실패비용 둘 다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외부 실패비용이 되겠죠. 재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분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 수요가 더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내부 실패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PRT, CPM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기엔 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자, 만점 맞는 시험 아닙니다. 70점 맞고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실 분들은 버려도 괜찮다. 한두 문제 정도는.
자,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졌고요. 다음에는 또 시뮬레이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